돈은 안 내지. 왜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안 내면 더 늙어 보여서. 잘 계셨어요. 이게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심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다 보면 대내외 여건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치권에서도 국민들 민생 연결을 위해서 딱히 시원하게 도와드릴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가 길어지면서 집중호우 피해도 늘어나고 해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두 분 원내대표님들도 좀 답답했을 텐데 이럴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회에 본회의에 와 있는 이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 처리는 그동안 했었던 양곡관리법이나 또 간호법이었던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답습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결국 누가 무슨 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 70, 80%가 그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의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야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가 이제 좀 국민들의 민생연계 문제를 위해서도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민 70, 80%가 그만하면 참 수고했다,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충분히 두 분 대표님이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방송관계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블래싱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놓고 또 사회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방송관계법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 그게 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수신료 문제 같은 지연말단적인 것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게 치닫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더욱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방송관계법 입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그만하면 정치적 중립 지킬만 하다라고 느껴지게 어떻게 만들 수 있도록 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도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여와 야가 이 극한적인 대립을 반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동안 많은 정치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반성이 있어서 선거제 개편을 하기 위한 노력을 작년부터 근 1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아마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 개편에 관해서 전체 의원들이 또 각 당의 지도부가 또 국내의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인데 이 결단이야 당연히 두 분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내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선거법 개정이 7월 중에 끝나야만 8월 중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국 획정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짓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이제 다른 의안 처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기국회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예전 선거처럼 선거 임박 시기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약간 정치적 거리를 완전히 내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법안의 97%가 의원 입법입니다. 이게 아마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그동안 정부 입법 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규제 영향 평가 등을 받고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작아도 6개월은 걸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부담을 덜라고 의원 입법으로 넘겼는데, 그러니까 그 부담이 전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 간의 이견과 갈등이 더 많이 노정되고, 또 국회가 입법해 놓은 것을 놓고 경제계나 이런 데서 너무 불필요한 규제를 많다, 이런 또 어려움 호소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해서 그동안 작년부터 국회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전가 윤재욱 대표하고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이 공동 발의한 그 토론 법안이 있었고, 그 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도 토론회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때 97%가 의원 입법이면 정부가 해오던 그런 입법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 절차를 이제는 국회의 각 기관이 전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국회 두 분이 관여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잘 처리되어서 21대에서 완벽한 제도로 도입하고 22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성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의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국회를 또 이끌고 나가신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 임시국회가 이제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월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이 법안 처리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사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의사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을 좀 많이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된 이 출생 통보제와 쌍둥이 법안이라고 보고 있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들이라든지, 또는 교육위에서 단독 처리되기는 했지만 학자금 대출 무이자 관련 법들도 충분히 양당 간에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방위의 우주 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이라든지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들을 7월 국회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박광원 대표님 취임 이후에 원만하게 협치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당 간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들이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을 박강원 대표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뭐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빨리 좀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의장님께서 독려하고 계십니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 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빨리 그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의장님이 추진하는 그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 영향분석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은 그 양당 간의 합의가 되지 못하고 또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김진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입법의 그 품질을 높이고 또 입법 과잉으로 인한 현장의 규제 양산이라는 지적도 교묘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박강원 대표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그 문제들이 조속하게 또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의장님께서 늘 이렇게 국회가 정말로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시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후배로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회장님께서도 하시기 전에 당이 또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참 모습일 텐데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달라졌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늘 새롭게 합니다. 윤재욱 대표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적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송법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쭉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온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문제를 정말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영방송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장선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제 수신료 분리고지가 사실 이제 곧 시행에 들어갈 텐데 실무적인 절차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아마 석 달 뒤부터나 될 거라는 안전측의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수신료 징수에 드는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요. 분리고지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그거보다 한 5배 정도로 증액된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EBS 분담금 문제가 있는데 사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은 징수율을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추산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몇천억 정도의 이 징수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하는 거죠. 몇천억 정도의 체납이 발생해서 EBS에 가는 분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EBS 경영과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께서 이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을 하셔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또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또 EB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실무적이면서도 항구적인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개특위 강사 2+2가 대화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 정치개혁이라는, 그리고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양 정당과 또 다른 정당, 또 국회가 진지하게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대화를 상당히 밀도 있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의장 말씀처럼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는 저는 그 취지에 100% 저는 다 찬동합니다. 다만 아주 이 기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의원의 입법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혹시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제약하는, 위축시키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같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부처 간에 이 조율되지 않은 것을 전부 국회의원 입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통위원회하고 조율이 안 된 법안을 서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가지고 그 문제를 국회가 조율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었던 과거의 선례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항공청법이나 또 학자금 상환이자법 문제, 보호출산제 문제, 이런 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과 관련된 논의, 또 7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야 될 관심 법안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은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을 통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기 일정은 이제 국민의힘은 좀 30일까지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만나서 조만간 결정할 걸로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국정조사는 그 얘기는 따로 있겠습니다. 별도로 또 우리 대표는